최무선. 출생 사망 1325에서 1395.4.19. 고려 후기 사회는 외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최무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약을 발명하고 이를 이용한 무기를 만들어 외구를 물리친 위대한 과학자이자 무인이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화약을 수입하여 고작해야 불꽃놀이에만 이용하곤 했던 시기의 선구자적인 안목과 노력으로 화약을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고려는 그가 발명한 화약과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 외구를 격퇴할 수 있었다. 일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물로 살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있는 최무선 졸기 일에 따르면 젊은 시절 그가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었다. 외구를 막는 데는 화약만 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그가 중국에여 고려인으로서 최초로 화약 제조를 발명한 원동력이었다. 최무선은 고려인으로 태어났지만 정작 고려사에는 기록이 별로 없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태조실록에 실려있는 졸기에서 찾을 수 있다. 태조실록에 자세한 기록이 남겨진 이유는 고려 말에 외구의 노략질을 막는데 최무선과 이성계가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고령의 최무선이 세상을 뜨자 태조 이성계는 최무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모아 그의 일생을 재구성해보면 최무선은 1325년 경상북도 영천시 오계동 마단에서 광흥장사를 지낸 최동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영주로 시조는 최한이며 아마도 증조부인 최익겸 때에 이르러 영천에서 과거를 통해 개경으로 진입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부친이 재직했던 광흥창은 고려시대 관리들의 녹봉을 맡아 관리한 관청이었다. 광흥창사는 정호품의 관직으로 관직 서열상 그리 낮은 관직이 아니다. 특이한 것은 칠세손이었던 최무선 때부터 영성공파라는 별도의 가게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조선 초기에 그의 화약 발명의 공이 크게 인정받아 영성공으로 높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영천 최씨 영성공파가 되었다. 최무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태조실록에 천성이 밝고 강약이 많으며 병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출생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기는 고려 왕조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때였다. 지배층은 권력을 잡기 위해 정쟁만 일삼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게다가 외구가 빈번히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지방에 출몰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최무선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랐다. 아버지가 광흥창사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부친의 직업으로 보아 개성 혹은 예성강 하구의 바닷가에 살면서 고려 사회의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광흥창사는 예성강 하구를 통해 개성을 비롯한 전국으로 운반되는 곡식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당시 외구는 예성강으로 통하는 서해안 여러 항구의 쌀과 곡식을 노리고 있었다. 최무선이 언제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고려시대에도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나가긴 했지만 조상의 응덕, 즉 음직을 통해 관직을 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어떤 경로를 통해 관직에 나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군기시 소속의 하급 관리부터 출발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훗날 최무선이 화동도감을 만든 것으로 보아 경기 제작 관련 업무를 맡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집념으로 화약을 만들다. 최무선이 화약을 만든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집념의 결과였다. 당시 고려에는 화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는 항상 중국 강남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장 달려가 만나보고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다고 한다. 정효의 화약고기에 따르면 최무선은 중국말을 잘했다고 하고 세조실록에는 그가 원나라에 가서 화보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고 전한다. 최무선이 화약을 만드는 일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중국에서 수입했으면 되는 것이어서 귀찮게 국산으로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화약은 불꽃놀이와 같은 장난감에나 쓰는 것이지 무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무선은 달랐다. 그는 일찍이 화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약을 국산화하고 화약을 이용한 무기도 개발하여 외구 소탕에 사용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최무선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은 1377년 10월의 일이었다.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및 화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화동도감이 설치된 것이다. 화동도감의 설치는 그가 화약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무선은 원나라 출신의 영초장 이원에게서 화약 제조 비법을 배웠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무선은 이원과 같은 동네에 살아 친하게 지내며 은근히 화약 만드는 기술을 물어보고 자기 집 하인 몇 명을 시켜 화약 제조법을 완전히 익힌 다음 고려 정부에 건의하여 화동도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화약 제조뿐만 아니라 화동도감의 설치 또한 그의 오랜 노력의 결과였다.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에 최무선은 도당에 건의하여 시험해보려 했으나 관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속이려 하는 인물로 비난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화약 제조를 건의했고 그의 정성에 감동한 왕이 화약국을 설치하게 하여 마침내 화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막부의 제조와 외구의 성렬.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진포대 척지기. 1380년 진포에서 있었던 고려군과 외군의 해상전투에서 고려군은 최무선이 만든 화보를 앞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화동도감을 맡은 최무선은 곧장 화보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꼭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보, 신포, 화돔, 화전, 철령전, 필령전, 진려포, 철탄자, 천산오룡전, 유화, 주화, 촉천어 등 다양한 화보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화약 무기 제조의 결과는 엄청났다. 1380년 가을에 외선 300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는 최무선의 화약을 시험해보고자 하여 그를 도원수에 임명하였다. 최무선은 도원수 신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화보를 배에 싣고 외구가 들끓고 있는 진포로 갔다. 고려군에게 화약이 있는지 모르고 있던 외구들이 배를 한 곳에 집결시키자 최무선은 그곳을 향해 화보를 발사하여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외구 잔당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이번에는 병마도원수였던 이성계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모두 섬멸시켰다. 진포 전투 이후로 외구의 침략은 점차 사라졌고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무선이 그리도 열심히 만들어낸 화동도감은 고려 창왕 때 없어지고 그 기구는 군기시에 흡수되었다. 화동도감이 사라진 이유는 불분명하다. 외구를 성공적으로 소탕한 뒤 더 이상 필요 없어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고령이 되어 더 이상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던 최무선을 계승할 후계자가 없어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화약 제조법, 조선으로 이어지다. 최무선은 1395년 4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은 바로 아버지가 진포 싸움에서 외구를 물리친 그 해 세상에 태어났다. 최무선이 죽었을 때 최해산의 나이는 불과 15세였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최무선은 아내 이씨에게 아들이 장성하면 이 책을 주라면서 화약 제조의 비법이 적힌 책을 남겼다고 한다.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최 해사는 화약 제조법을 습득했고 이후 1401년 군기시에 특채되어 화포 개발 실험에 주동적 역할을 했다. 야사에 따르면 최 해사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 장남은 화약 실험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설도 전한다. 우리나라 무기의 역사를 바꿔놓은 최무선이었지만 아쉽게도 고려사 열전이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와 함께 진포전투에 참여한 나세 장군만 고려사 열전의 이름이 올랐다. 나세는 원나라 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해 홍건적과 외적을 물리친功을 남긴 장군이다. 최무선은 고려사 나세전에 살짝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최무선이 발명한 화약과 무기는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그의 아들 최해산을 통해 조선 왕조의 중요한 국방기술로 전수되었다. 세종대에 보다 형상된 화약 제조법이 나오게 된 것 또한 최무선 부자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는 조총을 앞세운 왜군이 조선군을 압도했지만 해전에서는 조선이 일본보다 화포 기술에서 앞서 있었던 것도 최무선의 화약 제조 덕분이었다.